네, 전국에서 시청 중이신 메나테크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고품격 비즈니스 토크쇼 우리 지금 만나 진행을 맡은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Q12 브론즈 PD 이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요. 15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거는 가을 15도랑 봄 15도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완연한 봄 날씨가 되어서 너무 따뜻한 날인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신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MBA 갓 졸업하신 신규 사업자분들이나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핫 SO 그리고 성공한 리더 사장님들까지 여러 스토리와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인터뷰 형식으로 강의랑은 좀 다르게 1년 전부터 3월 9일부터 시작했죠, 저희가. 그때부터 우리 지금 만나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벌써 17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7화 우리 지금 만나 특별 게스트 벌써 모셨는데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희성 PPD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메나테크 Q12 PPD 유희성입니다. 매번 진행만 하다가 저도 이렇게 출연자로 하다 보니까 좀 긴장되고 그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유희성 사장님은 어느 소년의 꿈으로 이미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특별히 나오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유희성 사장님께서 우리 지금 만나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거절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워낙 스토리가 오픈이 많이 돼 있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본인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있어야 되기도 했고요. 하여간 좀 많이 알려져서요. 그 식상할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고사했습니다. 그럼 다시 나오신 이렇게 고사하시다가 다시 그 마음을 번복하시고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젠간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2020년을 겪으면서 저에게 내가 진짜 성공을 했구나. 그리고 2020년이 저에게는 제가 성공한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확인하고 검증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좀 많은 분들과 지금까지는 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것을 누린 1년, 2020년 누렸던 1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생겨서 나오신. 뭐 자랑이라기보다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네트워크에서의 성공의 그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걸 겪어봤기 때문에 빨리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동과 그리고 느낀 점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오신 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시간이에요. 근데 사장님께서 출연하시니까요. 댓글에서 반응이 엄청 폭발적입니다. 근데 유희성 사장님 생각보다 좀 긴장을 하시고 계세요. 뭐 긴장 안 하는데 카메라 각도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가고 옆모습만 너무 나와요. 네. 지금 김미나 사장님께서 빨간 스웨터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추경원 사장님께서 전혀 식상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우세요. 구덕원 사장님도 또 배주원 사장님도 이제 진짜 성공했구나를 느끼셨던 한 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진짜 느낀 점이 많이 없던 시기에도 강의를 이렇게 하시면은 없던 느낌까지 살리셔가지고 명강의를 해주시던 유희성 사님께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고 또 어떤 소회를 많이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또 출연을 결정하셨고 또 못다한 스토리까지 다 해보실 각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래도 유희성 사장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희성 사장님 프로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네, 메나테크에서의 프로필입니다. 회원가입이 2012년 6월에 6월 7일. 6월 7일 날 회원가입을 하시고 6개월 만인 6개월은 아니고요. 13개월. 13개월. 13개월 만인 네. 2013년 9월 달에 퀄리파이 PD가 되셨고요. 그리고 브론즈 PD를 6개월 만에 네. 2014년도 3월
3월에 브론즈 PD가 되셨고, 그리고 2014년도 8월에 실버 프레지덴셜 디렉터가 되셨고, 그리고 2017년도, 그러니까 한 3년 3개월 정도 만에 골드 골드. PD가 되셨고, 그리고 2018년도 9월에 PPD가 되셨습니다. 예, 10개월 만에 네, 됐습니다. 그리고 Q12라는 직급이요. 네. 새로 생겼는데요. 아시겠지만 한 달도 빠짐없이 그 직급을 유지해야지만 그 Q12라는 직급을 새로 얻을 수가 있는데, 네. 코로나 직후에 네. 코로나 상황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PPD를 조기 마감을 하시면서 작년에 시간적 자유를 누리시면서 Q12 PPD를 달성하셨습니다. 네. 그 느낌들과 그리고 노하우들을 오늘 다 풀어주실 거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자기소개, 그리고 프로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유희성 선생님 지금 떠시는 게 보이시죠? 안 분들이, 떠는데. 네, 제가 볼 땐 좀 긴장을 하시는데 매번 진행만 하시다가 이렇게 초청돼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처음이시죠? 이렇게 딱 게스트로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말고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유튜브 시간에 단독으로 이렇게 뭐 일명 주인공이죠. 주인공으로 하게 된 시간이 참 귀하고, 제가 첫 성공 스토리 했던 그때의 기억이 그때의 기억이 좀 새롭게 나는 것 같아요. 그때도 한 밤잠을 설치. 사실 제가 어젯밤에 새벽 3시에 깨가지고 한잠을 못 잤어요. 아까 보시면 하품음악 하는 게 3시에 깨고 나서 계속 잠이 안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자꾸만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배조원 사장님께서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파트너분들께서 댓글을 마구마구 질문도 올려주시면요, 제가 바로바로 질문도 이렇게 받고 즉석 질문을 제가 대신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뭐 손희수 사장님, 이지현 사장님, 한유미 사장님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꾸준히 올려주시고 질문도 올려주세요. 유희성 사장님 하시면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시원한 강의, 그리고 비전의 메시지, 그리고 정말 통찰력 있는 강의, 이런 것들로 상당히 유명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사장님을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방송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얼굴을 처음 보시거나. 네, 그러실 수 있죠. 그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뭘까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제가 의도한 것도 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과연 네트워크의 성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가능은 한 걸까?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유지가 될까? 뭐 이런 성공자에 대한 어떤 그 실체?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 성공자의 실체를 좀 밝혀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해 주실 거죠? 예, 네, 저는 늘 솔직합니다. 예. 예. 오늘 제가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름 준비를 했는데요. 1부는 그래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비전을 보셨는지, 그리고 비전을 보게 된 그런 포인트들, 네. 이렇게 시간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스토리라인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요. 네. 한번 짚어보고, 두 번째로는 유희성 사장님의 생각, 철학,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꿈 넘어 꿈에 대해서 네. 2부로 이렇게 1부, 2부 바로 아이고. 그냥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메나테크 이전에 어떤 일들을 좀 해오셨어요? 97년도에 군대 ROTC로 제대하고요. 6월 30일로 제대하고 7월 1일자로 삼성의 제일지당에 들어가서요. 직장 생활 하다가 한 2년여 다니다가 한국 야쿠르트로 옮겨서 굉장히 좀 한 7년여 다니면서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뭐 윌, 하루야채 이런 신제품 관련된 일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늘 아시는 그 야쿠르트 아줌마 타고 다니시는 그 전동카 이런 개발 사업도 하고, 아줌마들 들고 다니시는 가방을 바꾸기도 하고, 뭐 하여간 야쿠르트 그런 일 하다가 나와서 이제 강사로 한 10여 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나텍을 만나게 된 거죠. 큰 틀은 그렇습니다. 메나테크 만나게 된 그 배경과 그 계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아주 우연한 인연이죠. 저도 놀랄 정도의 우연한 인연인데, 송도에, 제가 살고 있는 송도에 사실은 전세값이 없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없었다는 게 뭐냐면, 제가 살던 구도심에
이제 전세비가 올라왔는데 아. 돈이 당장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막 인터넷 검색을 하는 여보 그 당시 한 24평 정도의 아파트인데 한 3천만 원 정도를 올려달라는데 당장 구해지기가 어려운인데 송도에 가면 30 몇 평 그보다 훨씬 넓은 게 새 아파트가 전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집을 늘려가면 어려운데 집을 늘려가면 어렵잖아요. 차와 집은 함부로 늘려가면 안 되는데 줄여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서 왔는데 신천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천지 말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왜냐면 전에 살던 한 30년 된 아파트는 6살, 5살 이런 된 딸들을 데리고 내려가면 온통 차들이 주차가 돼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손 붙잡았는데 여기는 새로 지은 아파트라 다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밖이 공원인 거예요. 그래서 짧은 2년이지만 한번 살아보자 애들 데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 정확히 말하면 이사를 온 곳이 송도 신도시입니다. 전세값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집을 좀 알아보다가 그렇죠. 송도로 이사를 왔죠. 오셔서. 왔는데 이제 아내가 좀 심심하니까 어떤 영어 모임에 무슨 엄마들 모임에 나간 거예요. 그 엄마 모임에 나갔는데 배주원 사장님도 지금 이제 가윤이라고 3학년 된 큰 친구인데 그 애기 안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딸들이 같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몇 년도예요? 2011년쯤 된 것 같아요. 예, 2011년쯤에서 그래서 엄마들끼리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되게 좀 특별한 여자를 만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배주원 사장님이에요. 뭐 막 꿈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뭐 다국적 기업 회사에서 뭐 전 세계 최고 사학가상을 받고 그런데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어요. 뭘 검색해 보라는데 검색합니까? 그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이제 말은 거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고 그때는 사실은 메나테크에서 사업 설명을 좀 들으러 갔었는데 그때 계기가 메나텍 사업을 하려고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저에게 좀 이렇게 기회 같은 얘기가 흘렸어요. 그러니까 메나테크에 강사가 많이 필요하대. 외부 강사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강연 네, 활동을 하시고 강사였으니까. 예, 그래서 외부 강사를 많이 초빙하는데 동기부여 강사가 강의를 많이 준대요. 그래서 그 어떻게 좀 이쪽 업계에 네트워크 업계에 또 좀 진입을 해볼까 하고 근데 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사업 설명회를 몇 번 가서 들은 거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사업 설명을 들으러 가면 문자가 계속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여보 강의만 듣고 와 사업하면 안 돼? 여보 강의만 듣고 와 그 다단계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문자가 자기가 연결시켜 놓고 제가 그걸 들으러 가면 사업하지 말라고 계속 문자가 왔었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결혼할 때의 공약이 뭐였냐면 절대 사업하지 않기가 공약이었어요. 직장 꾸준히 다니기. 예. 그렇게 하시다가 비전을 보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이 탐나서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에 어쨌거나 첫 이미지는 이쪽을 좀 어느 정도 배우고 또 습득해서 강연 시장의 저변을 좀 확보해보면 그렇죠. 좋겠다. 영역을 넓히겠다. 예. 이거 시장성이 좀 있다라고 느꼈어요. 여기서 강연을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 느꼈어요. 근데 공부해 보시다 보니까 좀 달라진 게 좀 있었던 거예요. 일단 이 약간 늪같이 이렇게 쓱 빠져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전을 큰 걸 본 게 아니라 왜냐하면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큰 걸 본 게 아니라 또 당시에 그 비전을 주신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도 실버 PD 정도 월 수입 1,000만 원. 그러니까 당시 내가 강사로서 벌고 있는 수입하고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의 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월 수입으로 봤을 때 나랑 별 차이 없거나 내가 좀 많다. 근데 객관적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 아들 강사해 공무원들 가르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고 우리 아들 다단계해 이런 거하고는 어느 쪽이 더 낫겠어? 차라리 강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썩 매력 있게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MBA라는 과정을 좀 듣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일인 것 같네. 위험하지 않겠네.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인식의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 아주 조금. 그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했던 건 이 사업이 위험하지 않나. 나중에 발을 못 빼거나 위험하지 않나라는 두려움. 그래서 사실은 사업 초창기에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저는 100% 이해가 돼요. 저는 비전을 본 것보다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를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되게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왔던 것 같아요.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이랑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의 첫째랑 네. 지훈이죠. 네. 이지훈. 그리고 사장님의 첫째 다영이. 다영이랑 친구였던 그 같은 반. 같은 반이었고 유치원 꼬마 스포츠단 같은 반. 지금도 이렇게 둘이 친구기도 하고. 친구죠. 걔네들은 이제 제가 가끔 물어봐요. 니네 요즘 잘 지내냐? 그럼 얘 어렸을 때 좀 많이 싸웠거든요. 아빠 우리는 이제 잘 지내고 못 지내고의 사이는 넘어섰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영혼 같은 사이예요. 뭐 그런 이상한 대답을 하더라 딸이요. 거의 우리끼리 불알 친구 같은 거예요. 걔네들은 이제 친구의 개념을 좀 넘어선 형제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러니까 이명진 사장님 처음에 뵀을 때 연봉도 큰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비슷했죠. 그리고 제가 좀 많았을 수도 있어요. 또 사회적인 인식이나 어떻게 보면 지위까지는 아니지만 좀 외부에서 인정받는 거는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이렇게 나오고 여러 관공서나 기업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 강사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빨간 펜 아시는 국장님이 계셔가지고 네.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셀러브리티즈를 설명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스폰서 프로모션을 해야 되니까 막 네. 찾고 있었어요. 근데 유희성 사장님이 계시길래 이제 스폰서 프로모션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넘기는데 잠깐만요 이러더라고요. 네. 유희성 강사님이 메나테크 사업하나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세요? 그러니까 빨간 펜에서 각 사업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실적 좋은 쪽에서만 유희성 사장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사업을 자기가 하려고 막 우리 팀을 막 열심히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혼자 그냥 사장님께서 셀프 유명 강사라고 이렇게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딱 만나니까 네. 그 다음 날부터 사장님에서 강의장에서 사장님의 얼굴이 네. 좀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뭐 제가 셀프로 좀 자기 PR도 잘하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제가 그 리더들 강의를 특강을 갔었는데 그 리더들 리뷰에 저 강사를 우리 지국에 보내달라 하니까 회사가 저를 프로모션을 건 거예요. 실적이 좋은 지역별 제일 좋은 지국에 나를 파견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1년 한 6개월 프로모션 후에 전국 투어를 한번 했습니다. 빨간 펜에서. 근데 메나테크 만나셨던 시점에서 워낙 이제 강사 업계에서는 강의 업계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성을 좀 느끼셨나요? 저는 되게 빨리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이 아무리 콩나물에 물 주는 거다라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만족스럽게 강의를 해도요. 그것이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중간중간 외부 변인 때문에 강의가 중단되거나 모임이 중단되는 이 코로나의 약식 코로나 그러니까 지역이 폐쇄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나의 수입은 50%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내는 날도 오겠다라는 걸 몇 번 느꼈어요. 그래서 리스크를 언젠간 이렇게 사람을 불러다가 비효율적으로 큰 강의료를 주고 또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서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월급이 나가는데 교육을 시키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건 개선이 되고 없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더 성장하는 걸 목표로 세운 게 아니라 탈출할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 잘 나갈 때. 나름 잘 나갈 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위권에 있어야지만 그 한계점을 아는 거지 그 중간에 있으면 잘 못 느끼잖아요. 그 한계점을. 그분들은 강의료 좀 업그레이드 되거나 좀 더 잘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목적이었겠지만 비전이니까. 네, 저는 야 이거 거의 끝이 이 정도겠다라는 걸 느끼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메나테크를 하나의 강연 시장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시장으로 보셨다가 이제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정말 해보면 괜찮겠다 판단이 드셨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보다 이거 왜 안 해? 왜냐면 뭐 돈을 내라고 하지도 않고 투자금도 없는데 이걸 왜 안 해? 이게 제 입장이었어요. MBA 들으셨을 때 스타 강사 입장에서 가장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가장 열심히 그 공부도 하시고 과제도 내시고 저 우등 졸업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통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사고 네이버에 이름만 쳐도 그리고 유튜브에 유명 강사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강의에서 이렇게 보통은 맨 뒤에서 그냥 팔짱 끼고 듣고 평가하거나 실제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은 정말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이명희 사장님이 간혹 그 얘기를 자꾸만 하시면서 그게 의외였다라고 하시고 아마 저에 대한 우려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교육장에 데려다 놓으면 이강산 강의를 어떻게 하네, 왜 저렇게 하네 이렇게 평가할지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저는 왜 생각이 달랐냐면요. 내가 온 목적이 뭐냐면 배우러 왔어요. 평가로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배우러 왔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배우려면 앞자리에 앉고 더 열심히 듣고 여기서 잘못되고 있는 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잘하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집중하다 보니까 뭐 잘못되고 좀 부족한 거가 내가 따질 경황이 없는 거죠. 저는 좀 그냥 다 가져가고 싶었어요. 스펀지처럼 여기서 주는 거 싹 내 거로 만들어가지고 빨리 가공해서 더 훌륭한 강사가 되고 네트워크 업계 아니면 이쪽을 빨리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왕 알아본다면 내가 알아보기로 마음 먹었다면 지지부진하게 길게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깊게 확실하게 알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을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짧고 굵게 열심히 알아보고 할 일이면 하고 아니면 빨리 떠나자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앉아서 강사의 표정, 심지어 강사의 눈빛이나 진정성도 막 보고 싶었어요. 저 사람이 진짜 가슴에서 뜨거운 걸로 얘기하나 안 하나 그걸 보려면 뒷자리에 앉아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예. 그 사람의 막 진정성 이런 거 보고 싶어서 앞으로 점점 다가갔죠. 네. 네, 매나걸님이 유쾌하고 때론 진지한 홍두깨 선생님 같은 유희성 사장님. 예. 홍두깨는 무슨 뜻일까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소고기 보면 홍두깨살이라고 있어요. 좀- 그 홍두깨 말고 이거 뭐 밀가루 밀대하는 홍두깨야. 그거 홍두깨. 요즘 제가 네, 네, 소고기에 소고기 사줄게. 소고기 사줄게. 알았어요. 언제요? 이거 끝나요. 예. 네. 이제 빨리빨리 좀 넘어갈 네, 건데요. 네, 네. 사장님,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는 게 사업 초창기부터 잘하셨어요? 아니면 못하셨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게요? 제품 전달이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배주원 사장님이 그 가끔 강의 때 등장하는데 제품 전달 지질이 못했던 유희성, 김희정.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은 기가 막히게 해요. 뭐 글리코도 하고. 근데 카드를 못 꺼내게 하고 또 새가슴이라 이 뭐 결제도 막 견적도 진짜 많이 못 뽑는 거죠. 그 지금 제품 전달이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이 비싸다고 느끼는 시점에는 제품 전달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느꼈을 때는 제품 전달이 너무 어려웠었던. 크로징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결제를 뽑고 하면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막 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저주저함이 네, 있고. 네, 네, 예. 근데 그게 상대방이 좀 느끼던가요? 그 느끼더라고요. 제가 주저하는 게. 근데 그게 넘어가던 시기에는 내가 이 제품이 싸다고 느끼던 때는 좀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싸다고 느끼니까 상대방도 그냥 그래 이렇게 꺼내요. 근데 내가 비싸다고 느끼면서 단제품 2개 결제할 때도 덜덜덜 떨면서 하니까 야, 깎아줘 이러는데 이게 너무 가치적으로 너무 싸다고 느끼니까 100만 원, 150만 원 결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나의 그런 자세에서 영향받는지 모르는데 기꺼이 카드를 내고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게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렸어요. 초반에 진짜 많이 좀 힘드셨다고 저도 따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좀 제품 전달을 워낙 못 하신다고. 이명진 배주원 사장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막 메인에서 점수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골드 디렉도 사이드가 안 맞아서 제품 전달 못해서 못하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어요. 예. 그래서 파트너인 손인수 사장님보다도 늘 수당이 적고 막 그랬죠. 지금은 잘해요. 지금 오늘도 크로징 하고 왔어. 오늘도. 지금은 잘해. 지금은. 지금은 PPD시니까. 나 지금 한 달에 한 5,000점 정도 해요. 한 달에 5,000점. 내 개인 PV.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제품이 너무 싸다고 느껴지니까 이게 전달되는 거죠. 네네네네. 지금은 뭐 그냥. 그러니까 결국엔 내 마음가짐이 그 신념이 전달되게 돼 있네요. 네 맞아요. 그거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품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니까 안 먹으면 당신이 바보야 손해야 이 느낌을 대화 속에 제가 다 뿜어내나 파스타가 봐요. 그냥 네, 나오는 뿜어내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도 결제 안 하면 바보가 될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주 공손하게 결제 꺼내고. 근데 그게 진짜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맞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제품 체험도 내가 이왕이면 감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거고. 네. 그 설명하다 이래요.
안 믿기시고 못 믿으시면 물르셔도 돼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제합니다. 이 정도 수준. 아, 예. 2부로 넘어가기 전에요. 네. 제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요. PPT 한번 가능하실까요? 네. 어떤 사진일까 궁금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진짜 저는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 해주셔야 돼요. 예, 이제 넘어가네요. 이게 역사적인 사진이라고. 야, 아주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서로 모르실 때죠. 모를 때죠. 모를 때요. 원형 앞에 서 있는 여자애가 이쪽이 우리 다영이고 저쪽이 지윤이거든요. 아, 네, 제 목에 있는 애가 저희 둘째 서영이라고 지금 중2 된 딸이고. 그러니까 같은 학교였었던 거예요? 예, 유치원. 아, 같은 유치원. 예.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영상을 따로 하나 또 받았는데요. 동영상 한번. 이거는 참고로 이명진 사장님께서 지윤이를, 큰딸 지윤이를 쟤를 지금 동영상을 찍은 건데 그때 유희성 사장님, 김희정 사장님 전혀 모를 때 이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에 주목해 주세요. 소리.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나온다 이제. 오른쪽 위를 잘 잡으세요. 출연하셨죠? 아디다스 출연입니다. 예. 큰딸이죠. 예. 호랑이 반 이다영. 참 신기하네. 이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예, 스쳐 지나갔죠. 전혀 모르는 사이죠. 예. 그리고 저도 저게 있는지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사진 하나만 더 띄울게요. 이때 이제 이명진 배전사님께서 큰딸의 추억을 남기자 해서 큰딸을 찍은 사진인데요. 뒤에 누가 있나요? 큰딸을 찍었는데 전혀 모르실 때죠. 전혀 모를 때죠. 와,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길래 움찔한 거예요, 제가. 왜 사진 찍었는데 괜히 갔나? 그리고 이제 저길 쳐다본 거예요. 지금 지윤이가 몇 살이죠? 중3. 중3. 와. 16살. 근데 저 때보다 지금 더 젊으세요. 그쵸. 나도 저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예. 저게 있더라고. 저 이명희 사람 최근에 발견했다. 그러니까 저 이후에 이제 메나테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달을 받으신 거고. 네. 와. 그러게 저도 좀 너무 신기하더라고. 왜 내가 저기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PPD 그리고 원스타 되실 미래 인재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집 근처에 있고요, 직장 근처에 있고 아이들 주변에 있어요. 멀리서 찾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1부를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도 좀 꺼내 보았고요. 2부 이제 1부는 그냥 네. 사업 만난 스토리 그리고 사업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 그 제품 전달 말고는 좀 역경이나 어려웠던 부분들은 또 없어요? 뭐 스폰서를 힘들게 했다든지. 제가 힘들게 한 건 많았겠죠. 안 힘들으셨겠어요? 그거는 네. 제가 일단 상상이 잘 안 되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가끔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사업의 성장도 굉장히 좋은 속도로 감사하게 했지만 힘들다고 느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처음 직급으로 뭐 한 12만 원 정도 수당이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란 거죠. 그 당시에 제가 한 시간에 한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강의료를 받고 일할 때지만 이 메나텍이라는 건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 막 20만 원도 들어오고 30만 원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한 거에 비해서. 예. 내가 강의료 50만 원, 100만 원 받는 건 이미 그걸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책을 읽고 그 준비 되게 많이 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은 내가 투자한 것도 없는데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늘 제 뭐 인터뷰에 보면 빚을 진 마음이다. 솔직히. 왜냐면 내가 한 것보다 너무 많은 게 들어온다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를 얻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기준이 있는데 늘 그것만큼도 안 했는데 그거 반 정도도 안 한 것 같은데 늘 그게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는 상대적인 거네요.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얻는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 가치를 높게 보면 대가 지불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이 힘들진 않았어요. 그럼 소득 받을 때만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실 때 진짜 감격스러우셨겠네요. 감사가 넘치고. 고마웠죠. 고마웠고 그때 막 10몇만 원, 20만 원 받으면 제가 막 치킨 사고 그랬어요. 아, PD 됐을 때는 그때 꽤 적지 않은 수입이 들어와서 그때 스폰서님들과 파트너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하다가 레이저 포인터 있잖아요. 다들 그게 없어서 좀 불편해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용산 가가지고 제일 좋은 5만 원짜리 20개를 사서 거기에 우리 스폰서님들 이름 써가지고 그 당시엔 다 뭐 PD, 실버 이랬는데 그것도 다 PPT 새겨가지고 쫙 우리 파트너들도 나눠드리고 몇몇 분들 많지는 않았지만 스폰서 나눠드리고 심지어 스폰서의 형제 라인 그 저의 형제 라인까지 막 선물 주고 할 정도로 그때 대충 그걸로 한 100만 원 쓴 것 같아요. 안 아까웠어요. 그런데. 아. 예. 그러니까 PD 소득이 너무 감격스럽고. 네, 그게 감사하고. 아, 감사하고. 와, 진짜. 근데 어떤 분들은 또 PD 소득 받고 내가 이거 벌려고 이렇게 노력했나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간혹 그런 분들도 또 있지 않나요? 막 이제 거기서 갈리더라고요. 아, 거기서 그 소득이나 들어온 가치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분들은 점점 동력이 떨어지고 야 이건 내가 한 것보다 너무 큰 게 들어오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그걸 채워나가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채워나가는데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수입이. 내가 그걸 좀 채워보려고 응분의 노력을 하려고 가면 수입이 앞에 가 있고 수입이 앞에 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여전히 제가 이 출연하고 싶었던 건 그 감사의 마음도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희성 사님께서 그 돈을 안 쓰시는 게 아니라요. 쓸데없는 낭비를 굉장히 그 지향하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낭비되는 거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데 버려지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방어하시고 이렇게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이렇게 또 실천하시고 계신데 소득을 받으시고 100만 원 정도를 물품을 사서 뿌렸다라는 건 엄청난 감사가 흘러넘치지 않는 한 예. 쉽지 않은데 그 아까운 돈이 아니었던 게 다들 또 필요하시고 또 그리고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드리고 아. 싶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 주중에는 거의 강의를 했었고 주말 시간만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업 비슷하게 하면서도 이 정도까지 온다라는 건 누군가 그걸 메꿔주신 거 아니에요? 그 형제 그쵸. 라인이 됐든 스폰서님이 됐든 파트너들이 됐든 특히 파트너들은 또 제가 세심하게 못 돌봐드리는데도 성장해 주시니까 늘 부채의식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투자할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일찍 가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분리수거장에서 깨끗이 청소를 한다든지 이걸 열심히 했던 게 뭐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갚을까 뭐 그런 마음이 되게 컸어요. 예. 네. 아, 그렇게 해서 진짜 감사가 흘러 넘치니까 사업이 큰 슬럼프 없이 큰 하락세 없이 네. 올라갈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힘들거나 고통스럽다라는 거는 진짜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혜택이 크고 가치롭다라고 느끼면 하나도 안 힘든 건데 이게 별로라고 하면은 똑같은 대가지불도 힘든 거죠. 맞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장님을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일부 스토리까지 그리고 사업 성공하시기까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2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느 소년의 꿈 네. 스토리를 통해서 사장님께서 성공하신 스토리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다루지 못했던 사장님의 생각, 철학 그리고 유희성의 뇌는 어떤 단어가 키워드들이 있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개인적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장님 혹시 사업하시면서 편집하고 싶은 구간이 있어요? 아 그건 내가 생각하면 정말 이 부분 잘라내기 하고 싶다. 사업을 하면서 네, 메나텍 사업을 하면서 네. 많죠. 제가 이렇게 뭐 단호하고 대센 것 같지만 잘 때
과거에 부끄러운 행동 아니면 실수한 게 연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뭘 혼자 중얼중얼거리면 제 와이프가 김정 사장이 왜 그래? 그러면 그게 사실 과거 생각이 떠올라서 변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뭐 그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지르는 것 같지만 그래서 가장 지우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진심을 담아 저는 막 열정적으로 제 파트너께 뭔가 조언을 한다거나 뭐 제가 또 지적질 대망으로 그룹 안에서 좀 이렇게 표적이 되고 있고 대표 주자인데 사실 진심이고 아끼는 마음에 막 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더 강력하게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단어를 좀 센 단어로 선택하고 하는데 간혹 그것 때문에 뭐 사업 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한두 케이스 좀 떠올라요. 아, 그러면 그래서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가끔 조언을 해줘요. 여보, 만약에 이 상황이 당신이 누군가에게 뭔가 세게 얘기하려고 할 때 이 상황에서 이명진 사장님이나 배재현 사장님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해.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조언인데 지금은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 되게 뭐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막 끌어올릴 때, 아, 이 상황이면 이명진 사장님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배재현 사장님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면 좀 수위가 좀 이렇게 낮아져요. 그런데 지우고 싶은 건 그런 거죠. 본의 아니게 혹시라도 뭐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한두 분 있는데 그거 다 좀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데 그거 지워지나요? 뭐 한번 뱉은 말이 말에 빚인 거죠. 이제 말로 빚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게 또 가공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던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네, 네. 그때 나한테 찾아가서 제발 좀 그만해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그러면은 메나테크 말고 사장님 인생에서 통틀어서 편집하거나 잘라내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꽤 있죠. 그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다가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선택을 해서 돌아보면 그때 그 인연을 안 만났으면 그 사람과 연이 안 됐다면 차라리 더 좋아할 거 하는 인연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일어나거든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 관계가 온전하게 끝까지 잘 된 케이스가 없어요. 이게 온전히 끝까지 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때 그 사람 조언해준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그 자잘한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한 기간들이 되게 있어요.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행복한 건 그게 다 추억이 돼버렸어요. 이게 추억이 됐다라는 게 뭐냐면 그때 잃어버리고 손해받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성공을 이루다 보니까 그냥 그게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추억이 돼버렸어요. 네. 이걸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나 보다. 만약에 되게 어렵다면 그때 잃어버림, 손해 이런 게 막 절절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없어도 됐어. 지금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좀 미련 남는 후회 남는 사건들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면 다 추억이 된다. 이건 이명진 사장님 어떤 강의에서 제가 듣고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홈미팅 때 이명진 사장님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메나테크를 만나기까지 징검다리가 되어줬던 하나의 조각이 되어줬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네요. 용서는 그렇죠. 그냥 위로가 되고요. 덮어지더라고요. 우리 문성애 사님도 수위 높은 유희성 사님도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센 게 없어졌어요. 그래 이빨이 다 빠져서. 이제 다른 수위로 오늘 빨간 스웨터 입고 오셨는데 19금, 29금 아니야. 수위 뭐 그런. 네. 유희성 사장님 하면 PPD 그냥 PPD도 아니고 Q12 PPD거든요.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말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몇 프로 성장하셨죠, 작년에? 35%인가 6% 이 정도 됐던 사장님 거예요. 산하에서? 네, 제 산하 매출 35% 이상이 성장하셨고 Q12 PPD가 유지가 되셨어요. 그러게요. 노하우가 뭐예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제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출연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배경이 뭐였냐면 2019년 연말에 저는 어마어마한 위기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삶의 규모가 굉장히 커진 상태였어요. 집도 샀고요. 뭐 아이들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저의 그 지출의 맥시멈을 막 달리고 있을 텐데 모이지 못하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굴러가더니 매출이 계속 작년 대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나름 마케팅 전략을 짜던 사람의 입장에서 분석을 좀 해왔어요. 첫째, 우리 인생에서 제가 슬로건처럼 얘기하고 외부 강연 때도 얘기하는 건데요. 성공의 요인이 분석되지 않은 성공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공을 이뤘는데 성공의 요인이 정확히 분석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착각으로 크게 망해요. 제가 많은 기업들을 봤어요. 조금 반짝 성공했는데 그 성공 요인을 잊어버리고 착각해서 엉뚱한 데 시간을 투자하고 엉뚱한 데 자원을 투자해서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막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잘못 짚은 자신감인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어느 칼국수집이 되게 허름한데 김치가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됐다고 칠게요. 근데 사장님은, 여자 사장님은 자기가 이뻐서 사람들이 칼국수를 먹으러 온다고 착각해요. 그럼 그분이 성형수술을 막 해야겠죠? 김치를 소홀해져요. 이런 식의,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청중이 없어서 잘 안 웃는데 무슨 말이야? 요인을 잘못 짚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나는 우리가 오픈 미팅을 하고 있을 때보다도 일을 30%밖에 안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4번에 5번은 집을 나갔어야 되는데 그쵸.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저녁,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어떤 시기는 출근을 했어야 되고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싹 없어졌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아있고 그런데 또 파트너들이 어떻게 하고 있지? 근데 제가 그래서 찾아낸 성공의 요인이 2가지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아이템이 시대랑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죠. 코로나 이슈와 딱 맞아떨어지는 아이템이었어요. 건강식품이라는 거. 면역의 이슈가 된. 근데 또 그것만 놓고 보기에는 메나테크라는 회사니 다 똑같이 면역력이라는 이슈를 다루는데 그럼 다 똑같이 30몇 %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룹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2번째 요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 그룹이 되게 훈련이 잘 돼 있었구나.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야만 군인들이 훈련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드러나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거든요. 군인의 숫자, 탱크의 숫자, 비행기 숫자 갖고 그쵸. 군사력을 파악하지 막상 딱 부딪혀보면 그 탱크 숫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그룹이 이 위기에 걸맞는 훈련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해왔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도 자기 몫을 잘 내는 리더들이 양산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안감에 쩔어 있던 2020년 내내 중간쯤 지나니까 야, 이게 내가 제대로 된 성공을 했구나. 내 성공이 이렇게 한순간 싱그루처럼 떴다가 무너지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되게 많이 훈련이 돼 있네? 이런 걸 좀 느낀 한 해였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감사했고요. 왜요, 왜? 통풍 아예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진, 100% 없어졌다. 6개월 하면 어쩌다 조금 증상이 나타나려고 하는데 야간 먹고도 없어집니다. 네. 통풍 유희성 이거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댓글 이제. 바로 읽어주신 거죠? 예, 딴 데 보고 계셔가지고. 유희성 사님 단어 싫어하셔가지고 시트도 통풍 시트는 안 하신다고. 아니 아까 그 훈련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그룹에 대한 사랑이 또 엄청나시잖아요. 사장님께서 대기업도 그렇고 컨설팅도 하시고 많은 강연을 다니시면서 진짜 많은 조직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뭐 네. 한국 야쿠르트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진짜 컨설팅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그룹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데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 우리 그룹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또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처음이면 다 이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가 많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진짜 중요하다. 리더의 어떤 덕목이 중요하냐면 철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수많은 조직에 몸담아 봤잖아요. 군대에서 군조직, 직장을 꽤 여러 군데 옮기면서 CEO들을 가까이 볼 일도 있었고요. 근데 마음적으로 진심 어린 존경이 나오는 CEO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외람 때지만. 외람 때지만 뭐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적으로 숙여지고 이게 존경되는 리더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 과언이 아니고요. 한 분 정도 계셨어요. 그분 CEO는 아니고 제가 대리 때 부장님인데 그분은 참 훌륭했어요. 그 외에 어떻게 저 철학을 갖고 저 가치관을 갖고 저 자리에 앉아있지 하는 좀 이렇게 그랬는데 저는 우리 그룹을 이끄는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 그리고 또 거의 모든 일을 뭐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배재현 사장님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세와 태도는 뭐 제가 살아오면서 실존하고 있는 인간들 중에 살아있는 뭐 돌아가신 훌륭한 분들 말고 실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분들 중에는 가장 제 마음적으로는 가장 훌륭하다. 그리고 그 우산 아래서 제가 겁나게 편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쓸 일이 없었어요. 이 리더가 잘못된 철학을 갖고 그러면 막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야쿠르트 다닐 때요. 이사랑 술집에서 막 언쟁 붙었다가 양주병으로 머리 맞고 머리통 8바늘 꼬맨 정도 있고요. 와. 양주병으로 저를 때렸어요. 그래 머리 찢어져가지고 이 피 질질 흘리면서 끝까지 싸워가지고 거의 미저리가 됐는데 한 30분을 머리 찢어지고 나서 막 병원 가져갔는데 끝까지 안 가고 피 범벅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할 말 다 하고 나왔어요. 아마 그분 그에 잘렸는데 그 정도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조직의 윤리적인 거라. 네네. 이 뭐 양심과 이게 너무 충돌나는 예. 근데 우리 그룹 안에서 리더십에서 그게 하나도 충돌이 안 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이 조직 안에서 내가 쓸 일이 없으니까 무조건 죄송하고 무조건 부채의식 들고 좀 내가 작지만 뭐래도 기여할 생각을 자꾸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하나도 쓸 일이 없게 만들어준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양심에 이렇게 고민스러운 퀘스천 마크가 달지 않는 그런 상황들, 조직. 그걸 양심의 고문이라 그래요. 양심이 고문받는 거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양심의 고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군대 생활하면서도 가끔은 양심의 고문을 받기도 했어요. 그냥 덮고 가고 관례니까. 네, 관례다. 전체 이익과 위배되는 특정 소수인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이익이 전체 좋은 점이 망가지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도 할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심의 고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마 군대 오래 있었으면 양심 선언하고 잘렸을 거야. 아마. 메나테크 안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게. 그런 조직 관련. 아니죠. 그룹이 분리하기 전에는 많았죠.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을 분리하면서 그게 없어졌죠. 네. 조금 더 이제 또 충족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크루즈 여행도 메나테크 하시면서 갔다 오셨잖아요. 크루즈 여행 좋죠. 그때 감격스러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저만 온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도 아침에 식당이 근데 눈물이 나오던가요? 왜냐하면 광경이 멋져서 뭐. 그게 아니라 그 전까지 뭐 하와이도 가고 막 이런 데 가봤잖아요. 여행을 한두 번 가봤는데 그건 감동스럽지가 않은데 그 크루즈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식당이 4군데가 열려 있고요. 아무데나 공짜예요. 술도 무제한. 그리고 아침에 스테이크를 시켜도 스테이크 주고요. 그리고 설거지를 안 해도 돼.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요. 야, 너무 좋았어요. 크루즈에서 탐 크루즈 만나신 분이. 하여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마칠 때 우리 애들 데리고 크루즈 한번 더 오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그리고 진짜 크루즈는 시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 그리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뭐 여러 가지 다 맞았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추억 있잖아요. 저번에 노재용 대표님이 뭐 우리 해주실 때 했는데 우리 어느 기항지에서 내려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이태리 어디쯤일 거야. 어디서 이렇게 피자 먹고 음료수 마시고 있는데 국제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 영상통화 손 사장님 골드 마감하셨다 그러는데 그때 또 많이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배주원 사장님, 이명진 사장님, 나 김희정 사장 넷이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영상이 좀 있어요 어딘가에.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 여유 있는데
우리끼리 이제 가끔 손사임을 좀 약간 이렇게 낮춰서 노인네라는 표현 쓰거든요. 사실 노인네는 아니신데 젊으시고 한데 우리끼리 이러는 거죠. 노인네가 혼자 얼마나 빨빨거리고 저거 하시려고 애썼나 생각 드니까 지금도 얘기하면서 약간 눈물이 나는 게 막 속상한 거예요. 만약에 같이 한국에 있을 때 마감했으면 같이 뭐래도 좀 다니면서 후원이라도 해주고 뭐 고객이라도 한번 만나줄 텐데 우린 여행 와 있잖아요. 혼자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막 찐해요. 그 상황이. 조식 때 지퍼백 안 챙기셔서 너무 편했어요. 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매일 공짜라. 근데 크루즈는 진짜 배주환 사님도 말씀하시는 게 후유증이 엄청 컸다고. 후유증 컸어요. 그러니까 딱 한국 돌아왔는데 눈 떴는데 크루즈가 아니어서 눈 떴는데 설거지거리가 눈 있고. 떴는데 밥이 안 차려져 있어. 아씨. 나중에 진짜 크루즈 꼭 예, 가보고 밥 싶네요. 먹었는데 개수대에 설거지 그릇이 있네. 큰일 났다 이런 거지. 사장님 하면 또 그 재활용, 네. 재활용을 실천하기를 굉장히 또 앞장서서 하시고 또 분리수거를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물건이 아까워서 뭐 돈이 아까워서 조금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 이런 종이 한 장도 말이죠. 그냥 내 앞에 온 게 아니라는 생각을 알게 됐어요. 밀림에서 누군가 나물 잘랐을 거고 그 나물 자르다가 누군 다쳤을지도 모르고 그걸 싣고 오다가 배가 젖먹다 누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물건 하나가 내 앞에 이렇게 인연 맺어서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여기 녹아 있는 거죠. 그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물건에 생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 번 더 씀으로써 더 최대한 이 물건이 갖고 있는 가치를 다 충분히 써주는 게 예의고 또 버려지는 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쓸모있게 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하게 됐죠. 제가 자료 화면을 몇 개 받아왔거든요. 네. 사장님의 그 리사이클 라이프 네. 스타일, 리사이클 라이프 스타일. 이거는 어떤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철 되면 이제 선풍기 버려지는 게 많아요. 근데 저기 붙이는 게 컨덴서라는 건데 저게 한 2,000원짜리인데 저게 굳어서 선풍기가 안 돌거든요. 아, 저 2,000원짜리의 예. 오류 때문에 거의. 저게 이제 굳어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그 전류가 안 흘러서 모다가 안 돌아요. 그래서 저거 떼어서 갈아주면 다시 새 선풍기가 되거든요. 선물하시고 또 여태까지 쉬운 2대를 고쳤더라고요, 제가. 기부도 하시고. 네. 당근마켓에 올려서 어쨌든 팔기도 하고요. 아. 주기도 하고 그랬죠. 다음 사진은 네. 이건 뭔가요? 네, 그런 거예요. 저만 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재활용장 가보면 이렇게 옷걸이 같은 거 아깝잖아요. 한 번 다 수입하고 처리고 그런데 근데 그걸 모아서 세탁소에 갖다 주면 어디는 감사하게 쓰기도 하고 어쨌든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사를 가서 아파트 가까운 데를 돌아다녔는데 다 필요 없대요. 근데 딱 한 군데 주시면 잘 쓰자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멀지만 거기에 세탁물을 맡겨요. 근데 가서 이렇게 저런 걸 좀 써붙이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바빠서 못한대. 좀 선생님이 써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력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그 세탁소 앞과 뒤에 바닥에 한 3군데에 붙여줬죠. 저게 한 2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 더 넘기면 저런 사진. 예, 제가 세탁소 바지는 맡기로 바지 하나 떨렁 들고 가고 세탁물은 별로 저도 많이 안 해요. 드라이 클리닝을. 옷걸이만 저렇게 잔뜩 모아다가 갖다 주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복해요. 아. 예. 그러니까 진짜 수입이랑은 상관없는,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 활동이랑은 상관없는 자아 실현이에요. 나의 그냥 그 개인적인 욕구.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부분에서 성공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성공했다고 느낀 시점이 작년에 어땠냐면요. 제가 저런 일을 굉장히 오래 하긴 했는데 하면서 죄책감이 들어요. 어쩐 죄책감이 드냐면 저건 제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부가가치를 못 내는 일이잖아요. 저게 무슨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당장 아이 셋의 아빠인데 가족을 건사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자가
자기 좋다고 저렇게 부가가치 없는 일을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해야 될 일이 이제 예, 해야 될 일이 천진데 그 일을 해야지 내 마음에 좋다고 저 일을 하고 있으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작년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하면서도 하나도 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주스러 다니고 엄청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나 진짜 성공했구나. 아,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우리 가족을 건사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잘 마친 후에 경제성과 무관한, 그러니까 내 소임이 끝나면 경제성과 무관하지만 세상에 기여하는 일을 해야지 라고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장 가면 이렇게 A4 용지 막 이렇게 출력된 거 보면 뒤가 다 깨끗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져다가 호치케스알 빼가지고 이렇게 잘 펴가지고 이렇게 센터에도 이렇게 이면지 갖다 놓고 우리 집에도 쓰고 이만큼 해봤자 뭐 1,000원어치 가치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가치라는 게 절대적 가치가 있고 교환적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 종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가치가 귀한 거지만 별로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리고 경제는 굴러가고 있는, 그래서 작년에 절실하게 제가 마음껏 제가 해보고 싶던 일, 제 꿈 리스트에 재활용장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고 그거 다 우리 예. 그룹원들 다 아시는데 제가 작년에 그걸 집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아무 부담 없이. 그 사업 성장은 더 잘 되고 재활용 쪽에 더 이렇게 예, 예. 시간은 쓸 수 있게 됐고. 사진은 그럼 누가 찍은 거예요? 제가 찍어왔어요. 아, 사진 찍은. 근거를 남겨놓으셨다고 곽동사님께서. 예. 그래서 일부러 자랑하려고. 아니 저건 이제 언제 이렇게 제 이야기가 그래도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스토리라인이 또 있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이 근데 사진은 저 이 사진이요. 사진은 뭐예요? 여러분 당근마켓 제가 작년에 당근마켓으로 한 8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다 주워온 물건이거든요. 집에 있는 물건을 판 게 아니라 재활용장에 버려진 물건을 주워다가 잘 고쳐서 닦아서 당근마켓에 올려서 80만 원을 벌었어요. 1년 동안에요? 1년 동안. 올해도 60만 원 벌었어요. 근데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메나테크에서? 하루 일당 100만 원이죠. 아, 일요일 빼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치? 아, 2,500만 원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게 좀 재미난 스토리가 그 해다가 저걸 띄기 변하게 저거 띄는 게 힘들어요. 다시 쓸 수 있게 아주 잘 띄어가지고 저 띄기 저렇게 저기다 붙여서 누굴 갖다 주냐면 경비 아저씨를 갖다 드렸어요. 아, 경비 아저씨 저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 저 스티커 안 붙이고 막 버린 쓰레기들 때문에 CCTV를 눈 빠지게 쳐다본대요. 막 경고문도 써놔서 CCTV 뒤질 겁니다. 막 자신 신고하세요.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 요즘에는 내 덕분에 제가 저렇게 띄어다 갖다 드린 돈이 한 3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CCTV를 안 봐요. 이제 그냥 누가 대충 버리면 내가 갖다 놓은 거 뜩 붙이고 그냥 버려요. 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쓸만한 물건이 나오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 내가 처리해 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은 저걸 원하고 나 쓸만한 의자가 나오면 전화. 협업이 되는 예. 거예요. 저기 쓸만한 의자가 나왔는데 한번 내려와 보시죠. 그러면 내려가요. 내려가면 쓸만하면 내가 의자 갖고 와서 당근마켓에 팔고 저거 띄어다가 드리고 이렇게. 없잖아요. 예. 아니 그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니까 와. 저에게 이제 신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와닿는 게 방금 당근마켓에서 80만 원 소득 올리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내가 샀던 거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주소다가. 어떤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판매해서.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지금 메나텍 방송인가 당근마켓 방송인가 착각하시겠네. 빨리 근데 넘어가시죠. 메나테크 사업이 내가 소득이랑 관계 없는 거에 집중을 해도 이게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시는 네. 거잖아요. 저는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는 거면 이런 거 절대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면 바보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한 80만 원, 100만 원인데 그렇죠. 1년에 80만 원 벌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세상이 더 깨끗해지고 예. 또 물건이 더 가치롭게 쓰여지고.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태워주고 부셔주고 없어질 제품을 제가 조금 수고해서 누군가 집에 가 있고 누군가가 쓰고 있으면 두 번째 창조를 한 거잖아요. 이 신발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 안방 화장실을 찍은 건데요. 제가 신발 같은 거를 좀 많이 주워오는데 사실 옷은 드라이 클리닝 한 상태로 버리지만 신발은 막 신다가 마지막에 빨기 싫어 버리는 신발이 많아요. 그래서 저걸 누구한테 나눠줄 신발은 안 팔려요. 아, 신발은 제가 나눠드리는데 우리 파트너들 오시면 조금 이거 어때요 하고 나눠드리는데 다 빨아서 드리거든요. 이 여성 신발들도 상당히 그래도 멀쩡한. 저거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추양원 사장님 홈미팅 갔을 때
제가 해서 다 신고 사진 하나 찍고 막 그래서.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제가 드린 신발 신고 직급 올라가시고 하는 우리 나름의 뭐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준 신발을 신으면 직급이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이지연 사장님이 그렇다 그러던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자고요. 예. 예, 그만하래요. 예. 네. 네. 연락 왔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총괄 PD님께서 지금 아무튼 정리하자면 유희성 사장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사업 성장은 30%가 넘으셨고 그 시간적 자유가 더 많이 확보가 되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돈이 안 되는 일에 가치로운 일에 더 집중해도 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는 건 제가 끊임없이 경제 문제나 이런 그런 문제에 압박을 받고 불안감에 시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언젠가 해야지. 근데 제가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제 성공을 믿게 됐어요. 남들은 유희성 사장님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했지만 가장 두려웠던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는데 이게 진짜 올라가지네. 이게 시스템적으로 올라가지네를 느끼면서 가장 피부로 많이 느꼈던 한 해.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저런 재활용 일을 평생 하고 싶었거든요. 남이 버린 거 다시 쓰게 해주고 없는 사람에게 주고 하는 일을 이제 언젠간 해야지 했는데 마음 편하게 지금 실컷 하고 있어요. 근데 유희성 사장님 하면 또 강의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거의 이제 굉장히 고레벨인 입장에서 메나테크를 만나셨잖아요. 예, 좀 많은 분들이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네, 네. 많은 분들이 강의를 잘했기 때문에 사업도 더 잘한 게 아닌가, 장점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이런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랑은 좀 상황이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장점이 전혀 아니었다고 하면 아닐 거고요. 유리했죠. 유리했지만 그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닌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단점일 수도 있고요. 절대적으로 그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는 능력만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요소가 부족하더라도 시스템으로 채워질 수 있는 보완이 있기 때문에 저의 성공의 요소는 그거 하나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쩌면 굳이 만약에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마 이런 질문 해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성공의 요소가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그렇다면 시스템을 되게 신성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성시요. 예, 이 신성시라는 표현이 적절한 게 1.1획도 제가 건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룹에서 뭔가가 결정이 되고 뭐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건 왜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지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신 이유들이 있겠지. 왜? 나보다 다 선배님이시니까. 나보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뭐 사업을 안 되게 하려고 입으로 뭐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고 저보다 네트워크 경력도 많으신 분들이 결정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따랐어요. 따르고 또 조금 더 알고 싶었던 건 의도는 뭐였는지까지 알면 더 좋잖아요.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뭐 그런 게 궁금하면 물어보고 잘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필요한 에너지를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뭐 이건 왜 글자가 왜 이래요? 뭐 이건 색깔이 왜 이래요? 파워포인트가 뭐 글자가 서로 안 맞아요. 막 이런 거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명진 사장님이 주신 Q&A 그 교환을 글자 하나 안 바꾸고 거의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게 있을 때 이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지를 바로 그냥. 네, 나 그게 중요했지. 절대. 예, 이게 무슨 잘 됐다 못 됐다는 저한테 안 중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명진 사장님도 그 표를 갖고 PPT까지 갔으니까 나도 그거 갖고 PPT까지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불필요한 에너지를 딴 데 안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도 어떻게 보면 트렌드 강의 그리고 창의력 강의 외부에서도 지금도 이제 출강 요청이 많이 올 정도로 그래도 이름 나 있는 강사이시고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사장님의 통찰력이라든지 트렌드가 어느 정도 부합됐고 입증됐기 때문에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좀 트렌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비관적이에요. 뭐 제가 사실은 사업 초창기 그리고 중간중간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관계로 누군가 불편해하셨고 또 욕도 많이 먹었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정치 쪽을 홍보하거나 지향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건 한쪽에 너무 강자가 너무 강력하게 있을 때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가 구성된 거거든요. 정부도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그걸 무법의 상태로 두면 가장 힘센 사람이 다 가질 거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전체를 다 가질 거잖아요. 그럼 전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배려, 양보 이런 미덕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규모에 비해서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을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없는 사람을 돕는 걸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경제 구조가 갖고 있는 구조가 쉽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승자 독식.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 거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신라 같은 기회들이 있어요. 어떤 출신이나 학벌이나 뭐 외모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똑같은 조건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게 메나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그 네트워크 중에 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생필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있는데 이 성장의 속도의 규모와 방향성을 보면 건강 쪽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는 줄어들고 위험하겠지만 확장되는 쪽에 좀 서 있으면 좀 노아의 방주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은 우리들끼리 또 잘된 우리들끼리 좀 약자,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모아간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 옆자리에 있는 우리 9살 된 막둥이가 성인이 됐을 때 좀 더 세상이 좀 서로 돕고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메나텍 성공자들이 제일 앞장서서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식, 생각들. 네. 감동적이네요. 아 그래요? 뭐 전달이 됐어요 의미가? 지금 말을 그 길게 문유정 해서 과장님께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말을 너무 길게 했는데. 읽어주시겠어요? 제가요? GL그룹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나테크 영업부 문유정 차장입니다. 차장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에코 PPD 유희성 사장님의 인물탐구 시간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희성 사장님 참 에코라는 단어 수식어가 이렇게 붙을 정도로 사장님 환경을 생각하시고 지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편이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자 중에 이런 캐릭터도 있다. 전 우리 메나테크를 떠나서 대한민국 이렇게 전 세계에도 전 자랑하고 싶은 영상인 것 같아요. 이거 번역을 좀 해서 미국에 보내면 싸이처럼 강제 소환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라 사랑을 아니 사실 지구 사랑을. 랜든 부사장님이랑 지금 사장님이랑 크루즈 같이 할 때요. 엄청나게 앞으로는 에코로 가야 된다.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포장재라든가 원료 수급이라든가 이게 탄소 발자국도 줄여야 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만날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랜든도 저를 에코로 기억해요. 네, 알겠습니다. 메나테크 사업을 지금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 205명이 시청자이십니다. 사업 얘기를 해야죠. 네, 사장님 이제 개인적으로 뭐 다룰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 메나테크 사업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 받는다면 어떨 것 해야 같아요? 돼요, 말아야 돼요. 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하세요, 딴 거. 그런데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올해 50살이 됐고 15년 넘게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강의장에서 만난 사람만 수만 명이 넘고 그분들이 이것 좀 봐주세요 들고 온 사업 설명만 수백 건이 넘는데요. 제가 제 지식의 한도 안에서 아직까지 메나텍 사업 기회만한 기회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더 있을지 모르죠. 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메나테크 사업. 그런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메나테크 안에서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사업이 여야 돼요. 그러니까 메나테크라고 해서 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가 오류를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책에 나오잖아요. 그룹을 선택할 때 회사에서 리더를 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와 문화를 봐야 되는데 메나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은 제가 제 전인격, 저의 전체 인격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할 만한 자신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살아온 저의 경험에서 자신 있습니다. 이거 이름을 걸고 예, 보자. 저희 우리 아들 저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 전현수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빠가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예. 지금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앞으로 시청하실 분들 중에 부업으로 이 사업을 접하고 내가 부업으로 본업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서 메나테크를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또 네. 그렇게 해야만 하고 경제적으로 예,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맞는 그럴 것 때까지. 같아요. 이렇게 연착륙, 네. 그러니까 착륙도 하고 부드럽게 뜨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부업으로서 잘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사장님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시간을 쪼개 써야지만 메나테크 사업이 가능했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업에 이 잘하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부업을 부업처럼 하면 평생 부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상 비율은 본업이 있고 메나텍의 부업이에요. 비율은 뭐 80대 20이라고 할게요. 근데 마음이 80은 메나테크에 와 있으면 이게 넘어와지는데요. 그냥 부업을 부업답게 하면 10년이 지나도 본업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강사를 하면서 한계를 느꼈고 메나텍을 만나서 이거 괜찮네라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시간은 20%밖에 못 썼지만 마음의 내 총량은 80%가 여기 와 있었던 거죠. 언젠간 최대한 빨리 일로 와야 되겠다. 그래도 본업답게 하고 싶었어요. 본업답게. 그게 애티튜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업이지만 형태는 시간 외형적으로는 부업이지만 마인드 자체는 전업처럼 해서 네. 비중을 점점 키워 나가야지만 이게 그렇죠. 나중에 전업으로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앞당길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부업을 부업답게 하면 평생 부업이네요. 맞네요. 진짜.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여쭤봤고요. 또 궁금한 게 10대 때 유희성 사장님은 좀 어땠어요? 어떤 소년이었어요? 10대요. 네. 10대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10대라고 안 하죠. 그때는 그냥 슬픈 학생이었죠. 언제 슬펐냐면 신문 배달할 때도 슬펐지만 난 지금도 제일 슬플 때가 기억이 나는 게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슬퍼지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저 성북동 산꼭대기에 있어요. 뒤로는 어마어마한 재벌들의 집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똥꼬리라 그래서 우리가 똥꼬리라고 부르는데 정말 판자촌이 있어요. 빈부격차가 대한민국 제일 심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재벌집 아들들은 벤츠를 타고 출퇴 등하교를 하고 가난집 애들은 허겁지겁 산꼭대기까지 막 기어 올라가고 막 이런 데인데 우리가 그 운동장이 없어서요. 이렇게 아래 건물 옥상에 이렇게 운동장을 하고 철조망에 쳐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매달리면 서울시가 쫙 보여요, 밤에. 그때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저 수많은 집들 중에 내 집 하나가 없을까? 우리 집 하나가 없을까? 거기서 서울시가 쫙 보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도서관에서 한 200명 앉는 도서관에서 한 2명 앉아서 공부해요. 나머지는 다 독서실 갈지 그 추운 학교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럼 한 2명 남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가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서울시를 내려다 보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길래 저 모래알같이 많은 집들 중에 우리 집 한 칸을 못 마련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왜 질문을 슬픈 질문을 해요, 그렇게? 사장님께서 이제 성공 스토리가 세 번째다 보니까 다양한 그 각도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유희성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초긴장 상태로 얼추 맞췄던 거 아닌 질문이 툭 튀어나오니까 저희 글로벌 리더스 그룹 유튜브 방송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안 보여주더라고요. 네. 아까 뭐 추가로 뭐 질문했으니까 이거 됐다고요. 알아서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상 편지 준비해 놓은 게 있죠. 영상 편지? 진짜로? 네, 영상 편지 누구 건데? 진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빠 좋아하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아빠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착한 사람이 될게요. 사랑해요. 네. 아까 제가 이거 틀기 전에 일부러 10대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재윤이도 조금 있으면 10대 되고. 게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말씀하세요. 짧은 메시지지만 진짜 사장님 10대 때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아들이 또 이제 곧 10대고 네. 따님이 이제 20대를 다가오잖아요. 좀 저 막둥이는 저에게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게 메나테크 만나고 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났는데 메나테크 만나고 나서 메나테크 번 돈으로 애 하나는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난 게 제 녀석인데요. 쳐다보고 있으면 감사해요. 사실 고백하는데요. 저 녀석이 많은 운동을 가르쳐요. 제가 수영도 가르치고 축구도 가르치고 제가 다 못 해봤던 거. 요즘에 스케이트도 배워요. 저는 한 번도 스케이트를 신어본 적이 없고요. 수영도 지금 전혀 할 줄도 모르고요. 뭐 이런 게 삶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 녀석에서 수영장 가서 이렇게 접영하는 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뿌듯한데 그날 제가 이명진 배조원사님한테 접영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카톡을 보냈어요. 감사하다고. 사장님을 만나서 내가 저 자식에게 내가 한 번도 못 해본 걸 가르칠 수 있고 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내가 어느 지점, 그러니까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벤츠를 탈 때하고 다르게 내 자식에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시켜줄 수 있을 때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 예. 넘어가시죠. 아, 예. 네, 네. 사장님에게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란 어떤 의미예요? 이제 굉장히 뭐 제 삶의 전체라고 해도 지금 제 삶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리더스 그룹 안에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삶에 필요한 친구, 뭐 여가 이런 게 관계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 조인 안 되신 분들에게 제가 자랑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50살이 됐어요. 올해 50살이 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49, 48부터 50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설교 말씀 좀 잘 들리는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 설교를 좀 자주 듣는데 그 어느 날 설교 중에 제목이 이게 있었어요. 과연 천국이 하늘에만 있을까라는 주제가 있어서 재미나서 이렇게 눌러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극락이든 천국이든 죽은 후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현생은 무조건 골아픈 데야, 지옥이야, 현생은 살기가 힘들어 뭐 이런 개념이었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도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만드셨다면 천국만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좌우를 들여다보면 지옥의 양상들이 있잖아요. 서로 이겨야만 살고 서로 눌러야만 사는 이게 지옥의 모양인데 그 설교를 쭉 듣다가 제가 어디다 메모를 해놨어요. 우리 글로벌 리더스는 천국의 모습에 한 귀퉁이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누구를 공격하거나 형제나인을 공격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젓가락 긴 거 갖고 지옥 가면 지 입에 넣으려가 못 먹고 뭐 서로 넣어주면 된다 이런 일화처럼 우리 문화가 지금 천국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의미라기보다도 우리 그룹이 계속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결국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헌신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자꾸만 보여주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힘든 세상 안에서 사람들에게 저런 문화의 조직도 있구나. 천국이 이 땅에 좀 있다면 저 그룹이 좀 비슷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요즘 믿습니다. 인생 살면서 계획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 사장님은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룹의 빚진 자, 이 메나테크의 빚진 자, 스폰서의 빚진 자. 앞으로 빚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러게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갚으려고 앞으로 가면 보상이 계속 앞서가고 있어요. 못 쫓아갈 것 같아요.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실버 PD 때부터 KMF 때 스피치를 한번 찾아서 보세요. 다 일관되게 빚진 자인데요. 그래서 내년에 갚겠습니다. 열심히 갚겠습니다 하는데 못 쫓아가. 못 쫓아갈 것 같아요. 못 갚을 것 같아요. 안 갚겠다. 안 갚는 건 아닌데 안 갚는 건 아닌데 이 받은 걸 어떻게 갚아요? 못 갚을 것 같아요. 네, 자신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중이에요. 최선을 다해. 우리 그룹이 정말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또 드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몇 가지 질문 안 남았는데요. 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나테크 성공이 꿈이 아니라 그 꿈 넘어 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오늘 제목을 이명훈 사장님께서 꿈 넘어 꿈이라고 진행자가 먼저 제안해 주셨고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건 말씀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막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나텍 사업에서의 직급의 성취가 나의 유일한 꿈이나 최종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성취되는 뭐 수입, 위치 뭐 이런 것들은 그 꿈이 이루어진 후에 여기서 얻어진 소득을 갖고 내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 너머의 꿈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최종 목적지가 되면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 서울대 가는 게 인생의 꿈인 친구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고 서울대까지만 가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그런 목적지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데 사실 근데 이제 저는 꿈을 이뤘다는 걸 이제 작년 연말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꿈을.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내가 해보고 싶은 사회적 기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제 꿈에 구의원 내지는 시의원이 돼보는 것도 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을 돕는 일에 대한 다양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다 지웠고 포기가 아니라 다 지웠어요. 왜 지웠냐면 이제는 메나테크에서 제가 파트너를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건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입이 더 돼서 원스타 PPD가 되고 투스타 PPD가 되는 꿈 자체는 저에게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의 꿈은 예를 들어 10억이 목표인데 100억의 자산이 생겼어요. 그 100억이 150억, 200억, 300억 된다고 해서 저에게 감흥이 없는 거죠. 이미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건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시간 동안은 뭐냐면 내가 막 진입하는 파트너들, 어려운 파트너를 돕는 게 내가 궁극에 추구하고 싶은 사회에 기여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일과 일맥상통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최근에 느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후원을 가거나 파트너를 만나러 가는 게 일이 아닌 거예요. 제 나름의 사회에 대한 환원, 사회에 대한 봉사, 국가가 열심히 추진하고는 일자리 창출,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국가가 국민의 정신세계 문제를 고민한다면 제가 파트너와 상담해 준 그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제가 성공 후에 하고 싶었던 사회적인 기여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느라고 일맥상통해서요. 그냥 나머지 일들은 그냥 메나테크 안에서 다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좀 전달이 될까요? 제 마음이? 예, 지금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어요. 정말 PPD 그냥 가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멘트 하나하나가 너무 가슴에 와닿고 힘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요? 예. 자정까지 그냥 방송해도 아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사장님은 앞으로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리더요? 제가 리더인가? 저는 사실 임명진 배주원사님 계시고 스폰서님들 계셔서 제가 리더로 기억되는 거 부담스러워요. 어떤 솔직히, 사람으로 기억되고 어떤 사람으로? 생명을 좀 귀하게 여겼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은 여생 동안 사실 제가 물건을 아끼고 이렇게 하는 게 생명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남은 저의 삶의 이슈는 막 젊었을 땐 저의 화두가 지식이었어요. 지식과 정보 뭐 이런 주제가 저의 머릿속에 꽉 찬 화두였다면 지금은 생명과 관련된 일.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누군가를 살리는 말. 뭐 글을 하나 써도 누군가 살리는 거.
뭐 생명과 관련된 일을 평생 해보고 싶어요. 그 생명의 출발점은 저겠죠. 일단 저의 생명, 저의 건강, 우리 가족의 생명, 뭐 이렇게 확장되어서 생명이란 이슈로 계속 일해보고 싶어요. 네. 아까 이제 초창기 부분에서 따님 운동회 때 우연히 찍혔잖아요. 찍힌 줄도 모르고. 몰랐죠. 나 훗날 깜짝 그게 놀랐어요. 이렇게 사용될지 모르고. 그 진짜 영상과 사진이.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우연히 다가온 맨하탄인데 그 인연을 통해서 먼저 꿈꾸고 상상했던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께서 꾸준히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에 마음의 문도 열리고 비전을 보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엄청 크신데 빚을 조금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지 한번. 네. 내가 해요? 예. 아 그래요? 카메라 보시고. 제가 이명진 배전사한테 감사하는 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사실 다 말씀드렸는데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고문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 없도록 상황과 이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고 배울 점이 좀 너무 많아요. 두 분의 캐릭터가 너무 다른데 각각의 캐릭터가 너무 배울 점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배주원 사님의 그 부지런함 그리고 사실은 정말 배주원 사님이 사랑이 많거든요. 그 배주원 사님이 지금 뭐 3스타 PPD를 가서 핸드백을 더 사고 싶겠어요? 아니면 뭐 몇백억 재산을 더 먹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배주원 사님한테도 메나테크에서 활동하는 건 사명 같은 그냥 무한 책임감? 그냥 무한 사랑 이 정도 단계로 넘어선 것 같고요. 임영진 사장님이 보여주셨던 그 배려? 넓음? 그러니까 저를 사업에 진입시키면서 끊어지지 않게 잘 시간 조율해 주셔가지고 농도를 조율해 주셔서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로 인해 많은 걸 배우고 앞으로 좀 갚겠습니다. 뭐 이 정도. 아 예.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거의 뭐 이제 끝났습니다. 진짜 끝났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 200여 분 가까이가 네. 꾸준히 이렇게 댓글도 올려주시고 네. 사장님을 보고 싶어서 지금 스크린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래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공해서 가장 당신이 기쁜 게 뭐냐고 만약에 누군가가 메나테크에서 성공해서 가장 기쁜 게 무엇이냐고 물어봐 주신다면 온전한 관계를 만난 것 같아요. 온전한 관계. 그러니까 어느 강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관계를 잘 맺느냐 못 맺느냐라고 하는데 돌아보면 그렇게 온전한 관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났고 야 우리 동업해서 평생 부자 되자 뭐 이런 의기투합한 사람도 많고 우리 평생 가자 그런 술잔을 부딪힌 사람도 많지만 그게 어떤 시간이 지나고 이권이 충돌이 일어나면 사실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가장 온전한 관계라고 한다면 신과 인간의 관계 정도?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의 자식의 관계 정도가 온전해요.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관계는 온전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관계는 온전해요. 그걸 둘을 제외한 온전한 관계를 제가 메나테크 안에서 만났어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제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걔네가 슬피울까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더 슬피울까? 저에게는 그런 혈육의 정을 나눈 가족들이 있지만 메나테크 9년을 넘어오면서 예를 들어 손인수 사장님 만약에 내가 갑자기 죽었다고 칠게요. 한 3일은 대성통곡하지 않겠어요? 30일은 할 거죠. 아니 진짜예요. 어저께 사실은 이 얘기를 부연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일 때문에 모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간 게 있어요. 엄청나게 온전한 관계. 비록 이명훈 사장님 우리 형제 라인이지만 이 15살 나이 차이 나는 이명훈 사장님과 동업자처럼 친형제처럼 2020년을 넘어오면서 애틋하고
볼 때마다 마음 찐하고 마음속으로 사업을 더 잘 되기를 융성하기를 기도하고 과연 이런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메나테크에 성공해서 성공 후에 당신이 얻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한다면 정말 혈육의 정으로도 못 줬던 가장 온전한 관계를 메나테크에서 얻을 수 있다.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메나테크에서의 선물은 온전한 관계다. 그게 금액 뭐 이렇게 경제적인 보상을 넘어서 굉장히 큰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영상이 아까 틀어지지 못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상 바로 또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시간이 나야 여보, 맨날 출세했네. 오늘 방송에 같이 못 나가서 미안하고 내가 나가면 방송 분량을 내가 다 쓸 것 같아서 오늘은 온전히 당신에게 그 시간을 쓰라고 내가 안 나간 거고 이 영상으로 대신할게요. 자기가 늘 얘기하잖아.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라고. 그 덕분에 메나텍 만난 후로 아이들하고 나의 삶은 하루하루가 늘 축제 같은데 정작 당신은 숙제하듯 사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많아. 네, 이제 메나텍이라는 든든한 우산이 있고 그 우산 같이 받쳐줄 수많은 분들이 같이 있으니까 가끔은 짐 좀 내려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좀 진짜 축제하듯 살았으면 좋겠어. 그럴 여건도 되고 그럴 열심히 살았고 또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메나텍이라는 선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쁘게 포장해서 진짜 우리 가족에게 선물 같은 선물로 제대로 만들어 주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뭐. 앞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그 선물 나눠주면서 진짜 축제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바래. 정말 고생했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50에도 여전히 소년 같을 수 있는 당신을 존경해. 앞으로 더 즐겁게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메나텍 하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여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말씀하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노코멘트. 아, 얘기하세요. 왜 나한테? 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헬스클럽도 사치라고 생각했었어요. 따뜻한 밥을 먹고 왜 거기서 뛰냐고. 그것도 돈을 내가면서. 그 시간에 설거지든 청소기를 돌리든 마당을 쓸든 해야지. 어디 책임이 있는 가장이 가서 4시간을 마음대로 그렇게 쓰냐고. 근데 작년에 제가 드디어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저쪽 한 달에 3만 원 내고 끝나면 치킨도 사주는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근데 그 4시간 테니스를 치는데 하나도 죄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 밤마다 이렇게 라켓 들고 연습해요. 잘 치려고 싶어서. 네, 저의 성공 스토리는 그겁니다. 예. 제가 왜 눈물이 나죠? 몰라, 왜 그래. 예. 네. 아무튼 저는 또 부러운 게 배우자에게 존경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들을 수 있는 배우자가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사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정말 진정한 성공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나도 그리고- 한마디 해도 되나, 와이프한테? 예. 잠깐만, 한 30초만. 저 화면 보면서 할게. 직접 쳐다보면 어려우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막 구질구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갖다 놓고 하고 고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인테리어 굉장히 큰 돈 주고 한 집에 구석구석에 막 쓰레기 쌓여 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이 3개인데 안방 화장실은 아무도 안 와요. 그 꼬랑내가 나가지고 막 묻어놓은 신발, 주워온 옷, 안방 거 이런 거. 근데 그 무던히 참아주고 해준 와이프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저랑 살기 좀 힘들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랑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 김희정 힘든 저랑 살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애셋 너무 귀하게 놔줘서 감사해요. 끝. 네. 예. 네.
지금까지 유희성 사장님의 못다한 성공 스토리 그리고 생각, 철학 그리고 앞으로의 또 꿈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유희성 사장님이 또 안 계셨다면 지금의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형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비전을 더 빛내주실 또 핵심 리더 중에 한 분이 또 유희성 사장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유희성 사장님 같은 그런 멋진 리더와 함께 같은 그룹이라는 게 너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지금 만나 고품격 매너 토크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유희성 사장님 2스타, 3스타 이렇게 또 더 큰 성공하시면 또 한번 초청해서 들어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Spirit of Manatee, the spirit of the people, the spirit of Manatee. Yeah, yeah, yeah. Manatee. Yeah, yeah, yeah. Have you ever felt like a runaway train on a track heading nowhere? Is life a roller coaster with plenty of ups and downs? Yeah. Well, maybe it's time for the Manatech dream to put your future in motion. Do you have the vision to turn it all around? Vision for the future, vision for the stars, vision for the keys to a brand new car, vision for freedom, vision for life. Get the man a vision and you'll be alright. Come on, celebrate the vision. Yeah, the Nanotech vision. Come on, celebrate the vision. Oh, we're never looking back again. Oh, yeah, yeah. Can you see yourself on a Manatech stage? Can you feel the emotion? Can you visualize all the possibilities? Just imagine helping others see their dreams, putting futures in motion. There's never been a better opportunity. No. Vision for the future, vision for the stars, vision for the keys to a brand new car, vision for freedom, vision for life. Get the man a vision and you'll be alright. Celebrate the vision. The Manatech vision. Come on, celebrate the vision. Oh, we're never looking back again. Celebrate the vision. Come on. Now, time to reach out. Celebrate the vision. Time to reach out. Change your life. Never lose sight of your dream. Yeah. Come on, come on.